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찾아뵙는 시행남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2부에는 저희가 이어서 힐러리의 미국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지금 커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리퍼블리칸과 다르게 데모크래트는 되게 간단했죠. 힐러리 아니면 샌더스냐. 그래서 둘이 되게 치열하게 붙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인물 소개 힐러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의 미국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인 거 다시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그렇죠. 리마인드를 해드리고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러리 로던 클린턴이죠. 1947년생 시카고 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랑 나이가 같아요. 동갑입니다. 60, 아마 생일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예스 네. 나오느냐 이르느냐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똑같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46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올해 70이 되고 힐러리 클린턴은 올해 69세가 되는 걸로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힐러리 비교요. 아니 근데 힐러 많이 맞으신 거 같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커리어가 화려한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2009년에서 2013년 제67대 국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죠. 그리고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뉴욕 주 상원의원, 주니어 세너였고요. 그 전에는 그 직전에는 1993년에서 2001년에는 First Lady of United States, 미 영부인이었죠. 그게 가장 큰 탑3 커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굉장히 골수 공화당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1964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베리 골드워터를 그 벌룬티어를 하던 한 경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리퍼블리칸 성향을 갖고. 그쵸. 집이 또 되게 잘 살고 그렇잖아요. 최소 중산층이었을 때가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는 아니지만 최소 미들 클래스는 되는 그 일리노이주에 살았던 힐러리 클린턴이 로덤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웨슬리 컬리지 재학 당시 베트남 전쟁과 1960년대에 있었던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그 이제 뭐 시민권 보장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글로는 그때를 겪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내가 컨servative 보수가 아니라 리버럴 진보 쪽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메이저였는데 이게 그 지도 교수들의 그 지도 하에 본인의 그 진정한 폴리티컬 뷰를 찾고 그때부터는 그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리버럴로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학교 와서 바뀐 거죠? 그렇죠. 웨슬리 컬리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저분이 이제 네. 그 저쪽에 계신 분이 이제 완전히 사회운동 하시고 그럴 일은 반프로치도 없으니까 네. 원래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힐러리에 대해서 좀 보충 하나 하자면 힐러리 씨가 이제 힐러리 부인께서 변호사를 하셨을 때 미국에서 50위 안에 안 드는 파워풀한 변호사로 선정되기로 해서 되게 변호 쪽으로도 되게 커리어가 왕성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프라이머리로 돌아가서 이제 힐러리가 있지만 반대쪽에 또 이제 샌더스가 있죠. 그렇죠. 샌더스는 그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그 데모크랙 8위에 들어간지도 별로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 발언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쵸. 네.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산당의 이런 메모리가 있는데 그렇죠. 메카시즘까지 그쵸. 미국에서 좀 어려운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해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샌더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슈퍼팩을 영향을 안 받고 사람들한테도 도네이션을 받아갖고 꾸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슈퍼팩 영향을 안 받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랑 비슷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다른 점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자기 돈을 쓰고 네.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풀뿌리 그렇죠. 말 그대로 풀뿌리 자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해석하는 이 현상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에 탑 1%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위를 했을 때는 솔직히 뭘 원하고 어떤 책이고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이런 샌더스를 지지하는 게 그랬던 이제 돈에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이런 층들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선거에서 샌더스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 경선 얘기하니까 제가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재밌는 일을 하나 했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힐러리랑 그 샌더스 말고 오말리라는 사람이 마스 오말리가 네, 있었죠. 그분은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셨는데 한 번은 그 세 분이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 사람을 unidentified man이라고 오말리가 원하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었고요. 마스 오말리 같은 경우도 상원의원인가요? 추지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두 후보를 저희가 봤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뭐 결과는 안 났지만 그래도 힐러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정을 가지고. 네, 가정을 가지고 네. 힐러리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승찬 씨가 좀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그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력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죠. 확실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오늘 날짜 오늘 5월 10일인가요? 11일이에요. 오늘 11일 기준으로 그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려면은 그 이제 거의 캘리포니아가 이제 가장 큰 주가 남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압승을 거의 80%대 20% 차로 압승을 거둬야만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가정하에 힐러리 클린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정책은 이제 주로 국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국외가 아니라 이제 미국 안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어떠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그 분산시켜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그 아까 트럼프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니멈 웨이지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을 무조건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주로 기준이 된 게 15%까지 그 $15까지 올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LA 같은 경우도 이제 $15 인상안이 가결이 됐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LA나 뉴욕 같이 이제 이런 거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페더럴부터 차근차근 올리겠다. 하지만 스테이트들을 더 엔커리지해서 그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네. 하지만 페더럴 처음부터 15%로 올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주정부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정부, 시정부를 좀 더 존중해 주겠다. 하지만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을 그 많이 서포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어젠다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세금 보고를 간소화하겠다. 그럼으로써 이제 창업을 유도하고 이제 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과 소수민 그 마이너리티라고 스페시픽하게 말을 했는데요. 창업을 좀 더 쉽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로컬 비즈니스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자기가 중소기업 어젠다를 밀겠다. 그럼 뭐 이게 힐러리판 창조 경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홍민기 씨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네. 저희 민주당을 지금 뭐 디베이트도 보고 보면 이제 다 월스트리트를 공략해서 그렇죠. 부자들 쪽 공략하고 부자들 쪽을 좀 더 세게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을 하고 maybe 서민층. 그렇죠 서민층까지 아래까지 하는 지금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다들 민주당은 다 내세우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실제로. 그래서 월스트리트 얘기도 방금 이제 상민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제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법대로 하겠다라고만 밝혔고요. 정확히 월스트리트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말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약간 샌더스가 먼저 이 월스트리트를 끌고 나갔죠. 끌고 그렇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네. 수 없이 저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 힘드니까 네. 좀 이제 밀고 나가 같이 끌려간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뭐 좋게 서민의 입장으로서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서민의 입장으로서 좋게 볼 수 있는 게 좋죠. 이게 바로 그거 뭐지? 매니페스토는 아니고 그 어쨌거나 그 샌더스가 좋은 쪽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을 유도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좋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그렇게 유도할 수 있죠. 트럼프도 월스트리트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월스트리트에 계신 분들이 힐러리 측일 것 같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인베스트먼트를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분야에 아주 크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들겠다. 과학에 투자함으로써 과학 분야를 좀 더 키우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 재투자를 하겠다. 미국을 키우겠다. 공대생들이 잘 들죠. 스템 메이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저도 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여기도 또 이제 회사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과 이익 분배를 하는 회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익이 나면은 그걸 이제 스티펜드처럼 이제 나눠주는 거죠. 회사의 직원들한테 임원뿐만 아니라 그냥 평사원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경우 최대 15%까지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센 거죠 회사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텍스를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이제 부자의 감세 없애고 부자 증세하겠다. 버핏 룰을 들고 나왔습니다. 버핏 룰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그 밀리언에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1년에 연 100만 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그 세금률을 30%까지 올리겠다.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이다. 30% 플랫 레이시죠. 이게 저희 그 90대 낙수 효과 때문에 그렇죠. 내렸다가 좀 이제 결과가 좀 실망스럽다고 분석이 돼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여담인데 이제 워렌 버핏께서 얘기를 하시길 자기가 내는 텍스보다는 자기 비서가 내는 텍스가 더 많다. 그렇죠. 뭐가 아이러니하죠. 네. 다 근데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 두 분께서 되게 이거를 캠페인하면서 홍보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단기적 이익을 취하는 그 주식 주주들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건지는 정확히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쇼텀 거래에 대한 뭐 세금을 더 받겠죠. 세금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하겠죠 아무래도. 네. 일단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경제에 이어서 저희 이제 이민 사회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민정책과 사회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오바마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많은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민정책과 사회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오바마 3기라고 할 수 그렇죠. 정도로 오바마 되게 비슷한 점을 많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민 같은 경우는 힐러리가 가장 보면은 힐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렇죠. Path to Full and Equal Citizenship.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 있는 이민자들에게 불법 이민자든 불법 이민자가 아니든 뭐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이든 최대한 여기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미국 시민권을 이제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그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불체들한테 준 그 스테이트는 그 네. 보링을 못하는 풀 시즌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있을 수만 네. 있게 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조하는 게 full and equal citizenship. 그러니까 불체들한테 주는 시즌도 이거라고 하는. 네, 똑같은 시티즌십을 줘가지고 이제 다 평등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그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림 액트라고 아시죠? 이제 불체자들의 자식일지라도 미국에서 살아남는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불체자들을 만약에 뭐 이제 추방시켜 버리면 가족이 깨진 거기 때문에 힐러리는 이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림 액트를 통해서 불체자들의 아이들한테도 그 친분을 보장해주고 그 불체자들한테도 점점점 이렇게 시민권과 딸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주면서 가족들이 함께 미국 살 수 있게 가족들이 떨어진 일이 있지 않게 그런 정책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동영상 많이 틀어주잖아요. 왜그 그렇죠. 남미 플로리다 여자가 그렇죠. 와가지고 네. 저 엄마랑 있고 싶습니다. 맞아요. 디포테이션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illegal immigr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씁니다. 단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톤이 되게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래서 뭐 이제 또 이민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민 시민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국 안에 이민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 이민사회도 있고 중국인 이민사회도 있고 뭐 스페니시도 있고 뭐 멕시칸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의 장벽이나 뭐 아니면 뭐 교육의 장벽 그리고 뭐 경제의 장벽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커뮤니티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정책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 LGBT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힐러리는 역시 오바마 마찬가지로
오바마는 이제 임기 중단에 LGBT 권리를 지지한다고 주장하시면은 힐러리는 이제 선거 운동 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사실 그 네. 힐러리가 그 대선 출마 비디오부터가 약간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네. LGBT 쪽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 지지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형적인 진보 정치인이죠.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LGBT, 뭐 레즈비안,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바이섹슈얼 다 뭐 지원해준다고 했고 또 이제 또 그 군대 안에서 이제 LGBT 게이 병사들이 군대 안에서 똑같은 뭐 이제 서비스를 권리를 갖고 이렇게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정책도 내걸었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 헌트들에게 좀 더 이렇게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이 에이즈에 관련된 게 LGBT 안에 있으면 그 LGBT 섹션 안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에이즈를 설명하면서 약간 게이나 그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네. 뭐 아무나 에이즈를 걸릴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네. 발생이 많긴 확률이 조금 하지만 더 그렇죠. 높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힐러리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 네, 네, 하지만 생각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진보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요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총기 규제 같은 경우도 힐러리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거의 동일하게 일단은 백그라운드 책을 강력하게 하고. 뭐 인터넷이나 약간 그런 간접 그 비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마켓스. 이제 힐러리는 절대 총기 규제를 그러니까 세컨드 아멘드먼트죠. 보면 힐러리가 자기 공약 발표를 할 때 세컨드 아멘드먼트 단어를 꺼내지는 않습니다. 힐러리도 그 선법에 반대하진 않아요. 힐러리도 이제 NRA의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인들이 무기를 소지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그 파운딩 파더들이 만들었을 때 그렇죠. First 10 Amendment는 뭐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 그렇죠. 뭐 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볼 때는 힐러리는 속으로는 금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절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제 강력하게 NRA에서 그 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NRA 로비도 로비지만 방금 상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개의 헌법이 아무래도 큰 수정, 문제겠죠. 네, 수정 헌법을 건드리기가 사실 힘들죠. 그렇죠. 네. 거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네. 못하는 거죠. 미국이 뼈대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강력히 하고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 안 되는 그런 루폴이라 그러죠. 그런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힐러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상태입니다. 또 네. 뭐 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또 경찰의 인포스먼트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과 폭력시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세게 인포스를 해갖고 그렇죠. 좀 더 잘 지키겠다. 카메라를 단다는 얘기를 디베이트에서 네, 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제가 또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힐러리 대통령이 요즘에 그 경찰이 대통령이 안 되셨나요? 아 그렇죠.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 요즘에 경찰들이 흑인들한테만 유독 너무 이렇게 harsh하게 제재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노린 것 같아요. 힐러리가 그런 것들 좀 줄이겠다. 경찰이 흑인들한테 하는 폭력을 좀 좀 줄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힐러리가 흑인들한테 거의 몰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많이 대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오바마 3기라는 오바마 third administration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그래서 같긴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제 제가 준비한 이민 사회 정책 같은 경우는 힐러리의 미국은 오바마의 미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네. 정책 얘기를 하자면 디베이트에서도 봐도 항상 얘기를 하듯이 샌더스는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를 하지만 힐러리는 항상 우리가 오바마 정권 동안 이만큼 해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허물고 다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또 8년이란 세월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 거를 익스펜드 하겠다 하면서 샌더스가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오바마 지지자들을 본인으로 끌고 들어 본인이 그렇죠. 오바마 지지했죠. 네. 오바마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높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경선 결과만 봐도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지율이 거의 몰표죠. 네. 몰표가 80% 몰표가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오바마 지지율이 49에서 51을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높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내일도 안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힐러리로 돌아가서 한번 외교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교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UCLA 오셨을 때 강의에 오셔서 오셨었죠, 한번. 푸틴에 네. 대해서 직접 처음 언급을 하셨죠. 그 다음부터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Secretary of State 하셨을 때도 되게 강하다. 그리고 오바마와 힐러리가 예전에 경선에서 붙었을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오바마가 진짜 first
레이디 프레슬은 오바마다. 왜냐면 힐러리는 너무 강하고 오바마가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힐러리가 여자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도 하고 지금까지 와보니까 진짜로 그냥 강하신 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장선을 하자면 이제 시리아와 푸틴 그리고 차이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 차이나는 제재, 푸틴도 제재.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제재와 그 병행 그 뭐라고 그러죠? 동반을 좀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그렇죠. 제가 또 제재만 한다는 바로 게 얘기를 하자면 스탠드 업 투 푸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of 차이나라고 해서 차이나에게는 책임을 주고 푸틴에게는 스탠드업을 하겠다. 정확하게 네. 제가 한국말로 트랜스레이션은 조금 애매하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아랍의 알라이를 통해서 이제 이 힘을 강구하게 하겠다. 이 뜻은 뭐 러시아를 노린 거죠. 시리아 유분 그리고 또 그 일본도 일본이 아니라 중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부의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공격할 때 하는 주장 중에 되게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힐러리는 전쟁을 찬성한다. 그 와중에 샌더스는 전쟁을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런 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제 텐션을 조금 더 키우는 정책들인 거죠. 그렇죠. 날아가는 텐션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당연하지만 ISIS 이거 ISIS는 다 처단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란에서는 뉴클리어 범은 없애야 된다. 네. 이쪽으로 밀어붙일 오바마 생각이죠. 같은 경우에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좀 의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아무래도. 그쵸.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또 문제 있었던 게 푸틴과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오바마가 잘한 거 가져가고 오바마가 실수한 거는 자기가 고쳐왔다. 딱 이 어젠다인 거죠. 네. 어젠다만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거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21세기에 좀 맞춰서 이제 드론과 인터넷 사이버 어택 이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되게 애매하셔요. 어디서는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안 할 거다. 하지만 좀 이런 곳에서는. 그렇죠. 네. 말을 하는 걸 보시면 텐션을 인크리스하면서 미국의 영향권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대립되는 두 마디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반대를 하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너무 순수하게 평화만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확실하게 힘을 기르고 보여줘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 아닌가 싶으니까. 이게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이란 합의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무력이 필요하다면은 무력을 쓰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가 되겠어요. 필요- 네. 네,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쓰겠다. 강력하게. 그렇죠.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디베이트에서 한 얘기지만 이제 미국을 하면서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갔을 때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디베이트에서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네요. 힐러리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온 이유가 베트남 반전운동을 거치면서 그쵸. 그랬는데 막상 지금 와서는 또 이제 그렇게 반전 성향이 아니시니까 아무래도 무기상 그쪽 로비스트와도 그렇죠. 네, 연관성이 연관이 없었어요. 없지 않아 네.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건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Future 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Afghanistan or Iraq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를 중심적으로 보이겠다. 사실 그 오바마 정부의 그 아시아 회기 정책 그 피벗트 아시아 이것도 사실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 한국에 대해서 인터피런스 좀 더 많은 관심이 이제 쏠리겠죠. 그렇죠. 네. 지금보다. 그래서 실제로 힐러리는 뭐 현재 미국에서 나와 있는 경선 후보 중에 뭐 탈락하신 분들이나 그만두신 분 다 포함해서 제일 한국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 분 다 한국 대통령도 여성분이시고 약간 여성분들끼리의 그런 본드가 또 있지 않을 케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기대 한번 해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셔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제 외교는 또 다르죠 성향이랑. 네. 근데 이 힐러리께서 되게 드세시니까. 그렇죠. 예. 아 우리 대통령도 드세요. 네, 드세요. 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힐러리 후보의 네. 정책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봤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컨클루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왜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민주당 경선은 좀 특이하죠. 이제 스테이트에서 그렇죠. 네. 다 돌아다니면서 승리를 하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로 받기도 하지만 슈퍼델리케이시라는 이런 그렇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그게 뭔지요. 많이- 슈퍼 데이원. 그쵸. 네. 델리케이시라고 해서 이제 슈퍼델리케이시라는 분들은 이제 당에서 좀 힘세신 분들, 뭐 시의원이든지 아니면 현직 주지사, 그쵸. 상원이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내셔널 커미티에 있다. 뭐 그러면 해서 그렇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이제 전체 노미네이션이 그 델리게이시 4,700-650명인데요. 그 중에 슈퍼 델리게이시 560명이에요. 상당히 거의 다 최근의 1위 수준이네요. 얼마를 얻어야 그 절반, 절반이죠. 그러니까 2,383을 얻어야 돼요. 근데 조그만 스테이크는 델리게이시 30명이고요. 큰 데는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둘 다 0표를 받아도 슈퍼 델리게이시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슈퍼델리케이트는 항상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주지사나 상원 의원들의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경선칠 때는 700명이었다고 들은 거 아우, 같아요. 많이 줄었네요. 네. 일단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힐러리가 얻은 표가 2,228 그리고 샌더스가 1,454. 끝났네요. 그러면. 네, 거의 1,200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슈퍼델리켓을 포함한 거죠. 슈퍼델리켓은 근데 도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뭐 거의 이만큼 다 갔다고 하죠. 슈퍼델리켓은 샌더스는 39. 아유. 네, 그리고 나머지 523은 다 이제 힐러리한테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언을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슈퍼델리게 중에서. 그렇죠. 네. 아직 근데 거의 다 이제 지지를 선언을 완료한 상태긴 한데. 인도스먼트라고. 그래서 뭐 네. 대세를 뒤집긴 힘들다. 아, 네, 네. 이걸 unpledged 인도스먼트라고 하죠. 그렇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샌더스 캠페인은 이제 멈추질 않는 거는 이제 많은 의견과 이제 사람들의 힘 그리고 뜻을 이제 반영해주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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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저도 괜찮다고 네. 민주적인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봤고 또 아까 전에 일부에서는 리퍼블칸에서 봤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의 미국, 힐러리의 미국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자 뭐 개인 의견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힐러리의 미국이 기대됩니다.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맞춰갈 여성 대통령 케미도 굉장히 강하고 뭐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저희 나라한테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도 민기 씨랑 동의하는 게 그보다 저도 이제 이게 좀 불규칙하고 이렇게 너무 모나다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힐러리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 이익을 가져줄 수 않냐 생각을 동의하는 바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트럼프의 후보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언론과 모든 미디어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화당 후보들한테도 거의 일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없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사람들이 뭐 이론을 내놓고 있고 가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독립성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끝나고 힘든 시기를 이제 유대인을 적을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죠. 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조선인이 한 짓이다. 그런 식으로 적을 만듦으로써 국민을 한번 약간 유나이트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민자들 때문이다, 멕시칸들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뭐 다른 경제 강국들 때문이다 이렇게 적을 만듦으로써 이제 미국이 다시 트럼프 캠페인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미국 힘들어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좀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화합하고 뭐 화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의 선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많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본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이 선거 운동의 그 성과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서 제가 만약에 어드바이서다 하면 힐러리한테 주는 어드바이스, 트럼프 어드바이스로 나눠서 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백인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요. 트럼프가 되게 트럼프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리퍼블리칸의 표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리퍼블리칸의 그 제일 핵심되는 코어 아이디어 강한 패밀리 그리고 스트릭 파더후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자기 부족한 리퍼블리칸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힐러리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조용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힐러리 대통령은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는 얻을 건 없죠. 이제 깎일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차례인데요. 저는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미국 선거판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1992년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처음 당선됐을 때의 선거부터 가장 최근 2012년 오바마가 두 번째로 당선됐을 때까지 민주당 후보가 이긴 주가 계속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이긴 주가 19개인데요. 이 주에서 확보한 일렉트럴 컬리지 숫자가 242입니다. 미국은 270표가 과반입니다. 270표 이상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미 이 19개 주가 이미 242표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포함이죠. 그렇죠. 뉴욕도 포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더해서 플로리다가 29입니다. 숫자가. 이거 19주 플러스 플로리다면 클린턴이 당선되는 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5차 범위 내 접전인데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 일렉트럴 컬리지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그러면 거의 30개 주를 이겨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은 원래 가지고 있는 텃밭에 플로리다만 먹으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이미 사실 판세가 약간 이미 쏠린 경기라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 저희 생각이 또 그거 팩트랑 얘기 한번 해야 되나요? 저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도널드 트럼프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그때 경쟁하기 쉽지 않나요? 아니에요. 무슨 거예요? 네.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에선 이제 힐러리의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 두 후보의 이제 공약과 이제 경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제 선거일까지 계속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들 시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